네, 안녕하세요. 연세호텔 치과 교정과 전문의 김진욱 원장입니다. 치주과 전문의 양혜주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지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치아 교정하고 또 잇몸 치료하고 협진의 주제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준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비온 지 굉장히 오랜만인데 양 원장님 또 처음이시죠? 네. 네.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제가 라이브 방송이 제 태어나서 처음인데 어제까지는 굉장히 떨렸거든요. 근데 네. 오늘 아침 이제 되니까 많이 내려놨고 네. 그냥 환자분들하고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이제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오히려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저는 비온 뒤 거의 한 2년 정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구독자가 한 10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거의 200만에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대표 의학 전문 채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좋은 주제로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죠? 오늘 저희는 치아를 살리는 잇몸 교정, 치주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용어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말 그대로 치주와 교정이 함께 치료를 협진해서 진행한다는 거고, 네. 치주가 뭐냐 하면은 이제 치아 주위 조직을 줄여서 치주라고 하고요. 네. 우리 입 안에서 분홍색 잇몸, 그 안에 치조골이라고 불리는 잇몸뼈, 그다음에 이제 뼈 안에 치아 뿌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뼈랑 치아의 뿌리가 단단히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치주인대라는 수많은 섬유들이 뼈에서 치아까지 삽입이 돼 있는데 그런 치아 주변의 조직들을 치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잇몸 치료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잇몸 치료뿐만 아니라 교정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잇몸 치료와 교정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오늘 왜 선정을 했냐면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어떤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근데 간혹 잇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치아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일반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다뤄보면 좋겠다 하는 차에 또 비욘드에서 이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좀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네, 그 방향을 기준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잇몸이 안 좋아져서 이가 점점 틀어지고 나오는 경우, 이때는 보통 잇몸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가 틀어져서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 이때는 치아 교정을 해서 바로 잡은 다음에 잇몸 치료를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결국에 이 치료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안 좋아지고 있는 잇몸과 치아를 이 잇몸 치료와 교정 치료를 병행을 통해서 자기 치아를 최대한 오랫동안 예쁘게 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치아를 살리는 잇몸 교정이라고 저희가 명했는데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되도록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잇몸이 좋지 않아 치아가 틀어지는 경우는요. 이게 사진에서 보는 경우인데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면 아래 치아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는 치아가 굉장히 쏠려 가지고 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이 두 분이 다 이제 다른 분이지만 다 30대시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잇몸이 좋지 않아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치아가 벌어지든지 틀어지는 경우가 그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 사진도 점점 이제 딱 보기에도 잇몸이 좀 내려가고 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이게 이가 계속 틀어지고 있고 오른쪽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아래 앞니가 점점 틀어지고 있는 것.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발생을 해요. 저도 사실은 예전보다 아래 앞니가 약간 틀어졌는데 이제 이게 그 병원에 계시다 보면 이거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벌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송곳니가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굉장히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치아가 점점 정출되고 내려오는 걸 이제 정출이라 하는데 내려오고 뻗치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어디가 벌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은 분들에 한해서요. 근데 이런 게 결국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나타나는데 모두에게 나타나진 않지만 정도가 심하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꼭 나이가 있는 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30, 40대에서도 잇몸이 안 좋으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취조과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도와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잇몸이 나빠져서 치아가 틀어지는 게 왜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상성 교합입니다. 우리가 씹을 때마다 다친다 이 뜻이고요. 치주염이 있으시면은 이제 뼈가 녹아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같은 씹는 힘에도 더 잘 밀리고 좀 덜 치이는 쪽으로 도망가서 치아가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치주인대는 치아 장축 방향으로 힘에는 잘 버티는데 막 잡고 흔들거나 뒤틀리는 힘에는 굉장히 약해서 조직이 굉장히 파괴가 잘 되고 네. 두 번째로는 병적 치아 이동인데 전반적으로 입안 환경을 봤을 때 우리가 어금니를 이제 물었을 때 윗니 아랫니를 위한 공간을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직 고경이 감소한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빠졌는데 뭐 앞뒤 치아가 쓰러졌다든지 뭐 전반적으로 치아가 많이 갈리고 부서졌는데 그렇게 오래 두셨다 하는 경우에는 수직 고경이 주저앉아서 앞니가 더 깊고 강하게 물리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주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소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염증 심한 부분에 염증 덩어리들이 막 이제 부피를 늘리면서 치아를 좀 미는 압력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뭐 앞으로 밀리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치아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원치 않는 힘을 받게 되면서 치아가 더 안 좋아지고 또 병적 치아 이동도 마찬가지로 잇몸이 안 좋아지면서 치아가 좀 쏠리게 되면은 그러면서 또 과한 힘이 발생해서 계속 쏠리게 되고 고경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잇몸에 대한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또 질문이 올라와서 먼저 질문을 잠깐 해결하고 갈게요. 강동원 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치아가 문제일지 잇몸이 문제일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가 틀어지고 벌어지고 하는 거는 잇몸의 문제입니다. 잇몸이 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잇몸 치료로 가는 거고 치아가 문제인 경우에는 보통 충치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충치하고 잇몸은 조금 다른 얘기라 치과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충치 치료해야 되는지 잇몸이 문제가 있어서 잇몸 치료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이제 잇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가 틀어진다, 이가 벌어진다, 이가 쏠린다 이런 거는 이제 잇몸의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치아는 조금 더 이제 양상이 다르죠. 좀 통증도 뭐 시린다든지 씹을 때 아프다든지 이런 게 조금 치아의 충치로 인한 문제일 때 나타나는 특이한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질문이 나이가 먹으면 치아가 벌어지는 게 당연한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치아 자체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씹다 보면 장기간 그렇게 기능을 하면 일반적인 노화의 과정으로 앞으로 조금씩 밀립니다. 그 밀리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노화인데 치아가 벌어지고 아니면 밀리면서 잇몸이 내려가고 이런 거는 또 별도의 문제거든요. 네. 벌어지는 거는 위아래 앞니 중에서 뭐가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좀 막아주는 스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잇몸이 내려가는 벌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아마 이럴 네. 거예요. 그 치아가 벌어지는 거는 당연하지는 않고요. 모두한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틀어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벌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음식물이 많이 끼는 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꼭 치아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도 잇몸이 내려가면은 거기 사이에 공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음식물이 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벌어진 건 아니고 공간이 조금 아래쪽에서 잇몸이 내려가면서 생기는 거 그런 부분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벌어지는 게 당연하진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주제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치아가 벌어지거나 틀어지거나 정출되거나 뻗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이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어떤 대상이 될 텐데 이럴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죠? 먼저 이제 잇몸 상태를 체크를 해서 필요한 잇몸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네.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치료 후에는 잇몸이 회복되면서 네. 좀 수축하기도 하고 약간 다소 다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디로 얼만큼 되돌아갈지는 예측할 수가 없고 온전한 자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교정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잇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잇몸이 안 좋아서 발생을 한 거니까 잇몸 치료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잇몸 치료를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치아를 오래 쓰기에 더 예쁘게 오래 쓰기에 수명을 늘리기에 교정 치료를 하는 게 낫겠다 판단이 되면은 권합니다.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해당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더 치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교정 치료 진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한 위치로 맞추고 나면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잘 유지를 하고 정기적으로 잇몸 건강을 체크하고 이런 프로토콜로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지난다면은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이제 다른 대안은 없고 쓸 때까지 쓰다가 결국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이런 번거로운 교정까지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은 그런 방법을 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요즘에 또 환자분들이 그런 니즈가 많아지신 걸 느끼죠. 네. 어떠십니까? 그 환자분들 보고 이제 교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더 사용하는지를 권했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우선은 요새 구강 건강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이해도도 높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무조건 처음부터 치주 교정을 이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몇 가지 치료 옵션, 그다음에 뭐 기회 비용이나 장단점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택을 하는 분들 네. 진행을 하시는데 또 네. 신기한 거는 저희 병원이 치주과 교정과가 협진이 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미리부터 치주 교정을 이제 알아보고 하시는 내원하는 분들도 있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정이라는 것도 나이 들어 사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시간과 비용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소통하고 환자분들이 신중히 결정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요즘에 워낙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평균 수명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40, 50대 때 일어나면은 아직도 너무 한창이거든요. 아직도 몇십 년을 또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치아를 오랫동안 예쁘게 쓰고자 하는 니즈가 상당히 많으신 걸 느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끝나고 나서는 생각보다 치아 굉장히 오래 쓰고 그리고 이제 만족도도 높은 경우가 있어서 이제 참고차 이제 이런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보통 대부분 이런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교정하는 게 과연 나을까? 지금 이 나이에도 이게 교정하는 게 잇몸이나 치아가 안 그래도 약한데 교정을 해서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교정을 하는 게 과연 나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게 당연한 어떤 걱정이라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분들에게 해당하진 않고 먼저 잇몸 치료를 하고 잇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교정을 하는 게 낫겠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정확한 진단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교정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교정들은 한 1년 반, 2년 동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잇몸 교정, 치주 교정은 그렇게 오래 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 하고 이제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완전한 교과서 같은 교합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수개월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에 치아가 오래 쓸 수 있게 예쁘게만 만드는 그런 부분 교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교정을 안 하면은 다른 대안이 있냐 하면은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죠. 만약에 교정 안 한다면 어떻게 대안할 수 있을까? 잇몸 치료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교정을 안 한다. 그러면 다시 틀어지지 않게 뭔가 하는 방법들이 있죠. 일단은 한 달 정도 잇몸 치료한 다음에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가지고 이제 잘 뭐 아물었다 판단이 되고 이제 다른 교정 계획이나 이런 게 없으시면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 머리 사이에 레진으로 연결을 해서 레진 스플린트를 진행을 하고요. 움직이지 왜냐하면 않게 하는 거죠. 이게. 네, 잇몸이 회복됐어도 뼈 높이가 원체 낮아서 좀 잘 흔들리는 치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기능을 할 때 좀 많이 치이는 어떤 점이 있으면 교합 조정을 통해서 좀 덜 치이게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 머리 사이사이가 막혀 있으니까 치실 사용이 좀 어렵고 많은 경우에 크라우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는데 그럼 굉장히 많은 넓은 면적끼리 붙어 있어서 좀 관리하시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이제 기능할 때 치이는 치아가 있으면 옆에 치아랑 같이 묶어서 연결된 크라운으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어떤 범위를 넘어선 위치라면은 뽑고 뭐 임플란트를 계획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경우에는 공간이 좀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고 또 움직이게 하는 요인 예를 들어 같이 물리는 대합치라든지 앞뒤 치아 조건이 좋지 않아서 최종 보철물이 좀 이상적이지 못하고 좀 현실과 타협을 해서 끝내야 되는 경우가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예전에 슬라이드로 가서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공간이 벌어져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론 심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치아가 빠졌다 하면은 결국에 이 자리에 하나를 빼고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보철이.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도 이 튀어나온 치아를 나중에 결국에 빼게 된다. 쓸 때까지 쓰다. 그러면은 여기에 임플란트를 덧니로 들어가게 해도 애매하거든요. 아니면 여기 공간이 있고 하니까 결국에는 옆에 치아까지 같이 빼서 뭐 3개를 빼고 2개를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철을 할 때도 예쁘게 완전한 위치로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은 잡아주는 게 멀리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된 사례를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질문이 또 올라와서요. 치주 교정은 몇 살까지 가능한 건가요? 하면은 이거는 사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치주 상태가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나이가 이제 어려도 잇몸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예, 그럴 수 있고 나이가 뭐 60대 70대여도 잇몸이 건강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거라 사실 이거는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이를 한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안을 드리자면은 치주 교정을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일반적인 연령대가 한 40, 50대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무리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잇몸이 건강한 60대 이상에서도 가능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잇몸이 많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는데 이런 상태에서 교정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교정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잇몸에 또 다른 데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데미지가 0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너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는데 교정해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못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런 데미지가 조금 있더라도 끝나고 났을 때 이가 고르되고 재위치가 돼가지고 이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을 경우에 교정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고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 판단이 될 텐데 모든 교정 치료가 잇몸이 안 좋을 때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임플란트 대신 치주 교정을 선택했을 때 장단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가장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요.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더라도 예쁘게 들어가고 기능적으로 문제없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안 하고 자기 치아를 생각보다 오래 쓸 수 있을 때 이제 하는 거죠. 물론 교정이라는 게 기간이 조금 더 걸리고 그리고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임플란트도 기간이 조금은 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 치아를 쓸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경우에 치주 교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병원에서도 당연히 그런 경우에만 권할 거예요. 그래서 좀 경계 있으시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저희 막 말을 빨리 하게 되는데 조금 조절하면서 하고 질문을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50대 남자분이신데
공간이 이제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분도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잇몸이 안 좋아서 잇몸 치료를 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인데 여기가 벌어져서 심리적인 이유로 신경이 쓰여서 교정하고자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그러지 않았고 최근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셔가지고 엑스레이를 보니까 지금 이제 벌어진 부위가 요 부위인데 이제 보면은 잇몸이 많이 올라가고 치아뼈가 많이 녹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이제 유추해 보기로는 이 송곳니가 어쨌든 잇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약간 정출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마침 또 아래 대합되는 치아가 임플란트다 보니까 약간 내려오게 되면 임플란트가 과하게 닿으면서 이렇게 송곳니를 더 때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더 정출되고 더 흔들리고 더 벌어지는 그런 악순환 중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된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한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하는데 먼저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를 시주과 원장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릴 수 있으면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데 교정 치료의 핵심은 약한 힘으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려가 있는 치아를 다시 뼈 안으로 함입해서 넣는 거. 그래서 아래 치아랑 과하게 닿지 않게 자기 위치로 위치시키는 거. 이런 어떤 너무 길지 않은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 장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잇몸 검진하는 이런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잇몸 치료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양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입안을 보시면 흰 치아랑 분홍색 잇몸 경계선이 이제 물결무늬로 보이시죠? 거기가 근데 딱 밀폐되어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약간 바람 불면 벌어지는 주머니 공간이 얕게 있습니다. 그 주머니 바닥이 치아랑 요 사이인 거죠, 요 사이. 네네. 치아랑 잇몸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주머니의 바닥인데 이 주머니를 일단 치주낭이라고 하고요. 네. 그 치주낭의 깊이가 내가 지금 잇몸이 얼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어떤 치주 치료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뭐 기본적인 기준이고요.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프루브라는 치주낭 깊이를 재는 기구로 확인을 하고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연분홍빛의 뭐 치주낭도 2, 3mm 정도 이런 탄탄한 잇몸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건강한 잇몸을 갖고 계신 거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스케일링으로 하시면 관리가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일단은 치주낭이 한 4mm 전후로 있고 그다음에 건드리면 쉽게 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치아 주변에 검붉은 밴드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치근 활택술이라는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치주낭 안에 숨어있는 치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치은 연화 치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치석들하고 오염된 치아 뿌리 표면을 좀 긁어내주는 치료고요. 그리고 한 5mm 전후의 치주낭에 이렇게 이제 보기에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이런 잇몸은 중등도 치주염인데 이런 경우에는 치은 연화 소파술이라는 치료를 계획을 합니다. 이거는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부분 나눠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 이 정도의 깊이에서는 그 치주낭 안쪽에도 염증 덩어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치석과 염증 덩어리들을 함께 긁어내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단계에 심한 치주염의 경우, 그다음에 뭐 치근의 형태나 주변 치조골 형태도 뭔가 이제 직접 보면서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치주 판막술이라고 일종의 잇몸 수술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도가 약할 때는 스케일링으로 가능한데 점점 심해질수록 치근 활텍스, 치은 연화 소파, 치주 판박 수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마취가 필요하고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 필수적으로 마취가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고 이제 근데 치근 활택술 하실 때 가끔 과민증이 좀 심하시다거나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마취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잇몸 치료들은 저희가 이제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했나요? 잇몸 치료를? 네, 이 환자분은 일단 그 오른쪽 송곳니 앞쪽에 국소적인 염증이 좀 많이 심한 걸로 보이셨고, 근데 뭐 치주낭 깊이는 한 4, 5mm 정도 져서 그때 치은 연화 소파술, 큐렛이라고 하는 그런 치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을 해서 마무리했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벌어져 있던 치아가 이제 닫혀 있고 옆에서 보면은 이 중요한 거는 이 송곳니가 사실
엄청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내려오면서 벌어지고 앞니가 뻗친 건데, 근데 이제 내려와 있는 송곳니를 다시 위로 올리는 작업. 이게 이제 사실 교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과하게 아래치아랑 닿지 않아야지 다시 잇몸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입을 통해서 한 8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마무리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한 6, 7년 전에 치료를 하신 분인데 지금도 이제 병원에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보면은 저 송곳니 굉장히 건강해요. 아주 오랫동안 잘 쓰고 계셔서 제가 이분을 치료하면서 이제 이런 치주 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던 계기가 됐던 분이라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치주과라 보니까 네. 잇몸 먼저 보이는데 네. 그 송곳니랑 앞니 사이 네. 이개된 부분이 이제 모아지면서 네. 그 치간 유두라는 치아 틈새 공간을 잘 채워주는 여기요. 잇몸까지 네.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도 그렇고 심미적으로도 그렇고 나아진 걸 이제 좋은 확인할 케이스였던 것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이런 치주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은 사실 이제 끝나신 분들은 아닌데 보면은 그냥 일반 분들도 보셔도 엄청 이제 악공이 U자가 아니고 V자로 쏠려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분도 결국에 시간 지날수록 앞니가 그 쏠리고 악공이 좁아지고 앞으로 뻗친다. 이것 때문에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도 보면은 요 X표된 치아는 이제 너무 안 좋아서 저건 이제 발치를 하기로 한 치아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치아들이 점점 가운데로 쏠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도 결국엔 똑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먼저 잇몸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나면은 만약에 이분도 만약에 치료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리 잇몸 치료를 하더라도 더 치아를 오래 쓸 수 있겠지만 치아가 쏠리고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막아주지 못할 거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거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위치시키는 것이 멀리 봤을 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서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보고 교정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사실 교정이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처음보다는 많이 뻗친 거를 들어가게 하고 고경도 회복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교정 중이시고 아직 끝나시진 않았는데 이거 왜 그냥 철사 같은 게 없냐 물어보신다면 특히나 이제 치주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서 애들처럼 이렇게 철사 같은 걸 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 장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물론 꼈다 뺐다 하는 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심리적으로 크게 눈에 띄지 않게 진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요. 악공도 보면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악공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 정도 처음에 이 정도 악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좁아져서 이거를 다시 넓히는 그런 교정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된 게 과연 잇몸이 더 좋아지진 않을 텐데 잘 유지가 될 거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른 교정한 모든 분들과 마찬가지로 안쪽에 유지하는 철사 같은 걸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붙이고 평생 삽니다. 이제 중간에 떼거나 하지 않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지장치를 사실상 평생 안쪽에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거나 많이 불편한 건 아니어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거는 타협할 수 없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면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예쁘게 자기 치아를 오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질문이 잇몸이 내려앉은 이유는 무엇이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했는데 이거는 마침 또 우리가 다음 그 주제에서 다루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딱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제가 그렇습니다. 치아가 좀 오히려 틀어져서 잇몸이 내려앉은 퇴축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이유가 뭐고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증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이 내려가는 거는 치은 퇴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든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앞니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일단 치아를 둘러싸주는 그런 조직 자체가 너무 얇거나 아니면 치아의 위치가 뭐 축이 좀 잘못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요 단면 사진에서 보시듯이 앞니는 덮어주는 뼈든 잇몸이든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치아 위치가 두드러지게 혼자 좀 앞으로 나와 있다. 이러면 치아 주변 조직들을 계속 당기면서 더 얇게 만듭니다. 이 얇은 잇몸의 문제가 뭐냐면 세균성 치태가 굉장히 넓고 깊게 침투를 하거든요. 염증에 취약하기 때문에 치태도 잘 쌓이고
그 퇴축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잡아주는 주위 조직이 없으면 이제 원치 않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뽑는 것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옆에서 보면은 치아 뿌리가 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이 뼈가 너무 얇다든지 아니면 치아의 위치가 좀 잘못됐다든지 해가지고 이 뿌리가 뼈 밖으로 나온 경우에 이런 잇몸의 퇴축이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아래 앞니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아래 앞니 쪽에 뼈가 워낙 얇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종종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보면은 이게 다 다른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치주과 교정과 원장님들이 다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와요. 잇몸이 내려간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내려간 게 있고 어떤 특정 치아가 내려간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려간 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풍치 같은 거라 이제 잇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진 거라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잇몸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관리하고 사실 내려간 잇몸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통해서 하지 않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데 그거랑 또 다르게 오늘 얘기는 어떤 특정 치아가 내려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생각보다는 젊은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교정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아요. 교정을 했을 때 교정이 꼭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자기 위치에 이가 고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뼈가 얇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점점 잇몸이 내려가는 이제 아니면은 교정 후에 조금 틀어지면서 잇몸이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컴퓨터 사진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요게 이제 치아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뼈인데 뼈 밖으로 치아 뿌리가 나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명확하게 뿌리가 뼈 밖으로 나와 있다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사진을 보고 얘를 다시 뼈 안으로 넣어주는 교정 치료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의 분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잇몸이 내려갔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 이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뻔할 텐데. 네, 우리가 입술이나 볼을 이렇게 당겼을 때 치아 주변에 뼈에 단단히 붙어 있는 잇몸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부드러운 점막이 있거든요. 근데 점점 단단한 잇몸이 퇴축되면서 사라지면 그 치아의 치주낭이 부드러운 그런 점막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태도 잘 쌓이고 쌓인 치태가 트랩돼서 좀 계속 남아있고 칫솔질 하실 때도 아프고 공간이 적어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요. 네. 게다가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술 당겼을 때 보이는 그런 힘줄 같은 걸 소대라고 하는데 퇴축 부위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대가. 이럴 때는 그 퇴축 부위를 계속 당기는 힘이 가해지면 또 안 좋은 환경이 반복되고 네. 해서 악순환이 될 수 퇴축은 있겠죠. 진행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퇴축이 오면은 그거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쓸 때까지 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가기 싫으면 어떤 치료를 하든지 이런 선택이 놓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앞니 쪽이기 때문에 이 치아를 이제 상실하는 거는 심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무리되지 않고 가능하다면은 어떤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오셨다 그러면 아까처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게 이제 교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교정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다 하면은 이 나와 있는 뿌리를 뼈 안으로 넣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튀어나온 치아 뿌리를 뼈 안으로 넣어주면 그냥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앞쪽에 뼈가 좀 생기고 잇몸이 좀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고 근데 이제 너무도 퇴축이 많았던 분들은 마무리할 때 잇몸을 이식해가지고 완전한 정상적으로 잇몸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 치은 퇴축에 대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처럼 이렇게 앞니 하나가 엄청 내려간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마 20대 후반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잇몸이 내려간 거 나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걱정된다고 오셨는데 엑스레이 찍어 보면은 이제 뼈가 얇다 보니까 뿌리가 뼈 밖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얘를 다시 안으로 넣고자 할 텐데 안으로 넣을 뼈는 충분하냐 이걸 이제 사진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해서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앞에 그
주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오랜 기간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건 아니고 해당 부위만 타겟으로 부분적으로 하게 되고요. 기간이 보통은 한 짧으면 7, 8개월, 길면은 9개월, 10개월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주 부담 없이는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교정을 하고 6개월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은 그래도 내려가 있는 잇몸이 많이 올라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옆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뿌리가 좀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교정 9개월 후에 보면은 처음보다는 조금 잇몸이 회복된 거 대충 한 3분의 2 정도 회복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완전한 잇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치주과에서 이제 제가 먼저 교정을 하고 치주과로 이제 협진을 보내면 치주과에서 이제 잇몸 이식을 하게 되는데 물론 교정을 하고 나서라도 그 퇴축이 남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치은 이식술을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하면 되는데 네. 왼쪽 사진 교정 전 사진을 보시고 오른쪽 사진 보셨을 때 그 치아 뿌리가 U자형으로 그 드러난 면적이 완전히 절반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 U자형 드러난 면적이 이제 폭하고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가 수술 결과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한 폭이 3mm, 깊이가 5mm 정도만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술 성공률이 한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네. 근데 교정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높일 수 그런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네. 만약에 교정 치료 없이 그냥 수술만 원하신다 할 때는 그 드러난 치아 뿌리면을 안쪽에 치아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삭제를 해서 최소한 주변 치조골보다는 너무 튀어나와 있지 않게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네. 교정을 하신다면 뭐 그런 삭제 작업도 없이 네. 온전한 치아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이미 뼈 밖으로 뿌리가 나와 있는 거를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성공률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와 있는 뼈를 그 뿌리를 안으로 넣어주는 행위가 중요하고 그래야지 잇몸 이식을 혹시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났을 때 튀어나온 뿌리가 뼈 안으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거에서 이제 잇몸 이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나요? 그 드러난 부분을 덮어주는 이식 조직은 환자분 입천장에서 체득을 합니다. 그 수술 전에 먼저 입천장 형태를 본떠서 웨이퍼라는 좀 꽉 눌러주는 장치를 만들어 놓고요. 마취를 한 다음에 입천장에서 필요한 조직을 체득을 하고 다시 봉합한 다음에 웨이퍼로 또 다시 눌러드려요. 그러면 이제 뭐 웨이퍼 덕분에 통증도 덜하고 붓기도 덜하고 저희가 제일 바깥층 잇몸은 살짝 열었다가 아래 것만 체득하고 다시 덮어놓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굉장히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또 요게 지금 이제 입천장에서 떼놓은 잇몸이고 네. 그리고 그걸 떼놓고 나면은 거기가 잘 안 물게 꼈다 뺐다 하는 걸 위에 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식을 하죠. 네. 그 이식을 받을 부분은 잇몸을 다 젖히는 건 아니고요. 뭐 주머니 형태든 터널 형태든 약간 박리를 해서 들어 올려서 공간만 만들고 이식할 조직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과정은 마지막에 움직이지 않게 봉합해서 고정하는 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잇몸 이식하고서는 한 2주 정도 됐을 때고 한 6주 정도 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교정 전에 이 정도 내려갔던 게 교정 후에 조금 줄어들고 잇몸 이식을 통해서 완전히 줄어들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분의 앞니는 저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은 이식이 사실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게 꼭 교정이 필요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교정 이렇게 뿌리가 뼈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걸 넣어주는 게 좋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잇몸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간혹은 교정 없이 잇몸 이식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 이식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제 양 원장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먼저 그 잇몸이 내려가거나 올라가서 노출된 치아 뿌리면을 뭐 세균성 치태건 뭐 기존에 있었던 충전물이건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요. 네. 항생제 처리를 해서 스며들어 있는 세균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천장에서 이식할 조직을 체득하고 그 이식 받을 부분은 또 그 조직을 끼워 넣을 공간을 준비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집어넣는 거군요, 이렇게. 네, 밀어 넣는 거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치료일 것 같은. 저는 사실 제 분야가 아니어서 해본 적도 없지만, 네. 이거는 이걸 수련 받으신 선생님들만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식제를 위치시키기 전에 치아 뿌리 표면에 엠도게인이라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재생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도포한 다음에 이식 재료를 끼워 놓고 그 다음에 봉합해서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과 끝을 보면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음. 할만하다 싶고, 음. 그러면 이제 아마 노출됐던 뿌리가 덮이니까 시리지도 않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덮어주니까 심미적으로 좋고 또 과민증 있으셨던 분들이 그냥 조직이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네.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중요한 거는 잇몸의 두께인데 네. 두꺼운 잇몸이 생기니까 네. 염증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져서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치주 건강이 심미보다 조금 더 우선시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두께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사례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하나만 더 시간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분도 이제 보면은 나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 엄청 걱정이 되겠죠. 계속 잇몸이 내려가고 있고 곧 빠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오셨는데, 이분도 30대셨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굉장히 아랫뼈가 얇아가지고 예전에 교정을 한번 하셨는데, 물론 이제 교정 자체가 크게 위치가 문제되거나 안 좋진 않지만 너무 이제 뼈가 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잇몸이 내려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서 교정을 아래쪽만 시작을 해서 한 4개월 됐을 때 보면 잇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치아들도 많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하는 김에 아랫일에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U자의 악공을 회복하고 있고, 7개월 정도 됐을 때 보면은 더 많이 올라와가지고 처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교정 전, 그다음에 4개월, 7개월 하면은 이제 잇몸이 많이 회복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분도 이제 잇몸 이식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자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교정을 해주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은 교정을 권하고 잇몸 이식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간혹은 교정만 했는데도 잇몸이 엄청 많이 좋아져서 굳이 이식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케이스도 이렇게 뿌리가 튀어나와 있던 게 지금 교정을 끝낸 상태에서 이 정도였는데, 원래는 상태를 봐서 잇몸이 얼마나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서 잇몸 이식을 하자 했는데, 이 정도면 환자분이 나는 그냥 일단 관리하면서 지내보고 있다 하셔가지고 잇몸 이식은 생략하고 마무리한 케이스고요. 아래쪽도 아직 교정 중이지만 내려가 있던 잇몸이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아주 폭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제 이러면은 본인도 잇몸 이식 굳이 이제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이게 하면서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얼마나 잇몸이 올라오고 뼈가 재생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잇몸 이식의 가능성은 모두한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고, 끝나고 났을 때 상태를 보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교정은 안 하고 잇몸 이식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뿌리가 많이 뼈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간 쪽에 잇몸을 이식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아래쪽에 약간 이렇게 긴 협곡처럼 내려간 잇몸을 회복하는 그런 수식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는 결국에 그렇습니다. 그 잇몸이 처음에 이제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거는 잇몸이 안 좋아서 이제 치아가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치아가 틀어져 가지고 잇몸이 내려간 경우, 이런 경우에 둘 다 잇몸 치료만 한다든지 교정 치료만 한다든지 하면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제 그게 가능한 어떤 건강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런 비용과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본인의 치아를 쓰고자 하는 게 더 강하셔서 원하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신중한 어떤 소통과 결정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원하실 경우에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잇몸 교정과 치주 치료를 같이 하는 어떤 치주 교정을 통해서 치아 배열 교정뿐만 아니라 이제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잇몸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여서 또 타겟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해봤고요.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와서 인비절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도요, 인비절라인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고 대부분 인비절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치를 붙이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비절라인이 워낙 요즘엔 좋아져가지고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가능하고, 또 이런 케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뭐 2년 가까이 걸려서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부위에 얻을 수 있는 것만 최소한으로 얻고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기능적인 회복을 얻고 끝내는 거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끝나는 간단한 교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인비절라인으로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정이 끝난 후에 잇몸뼈가 더 소실되거나 치아가 다시 흔들 가능성이 있죠. 그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정이 끝나면은 그러면 이 상태로 내가 평생 치아를 쓰는데 문제가 없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 평생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정이 끝난 후에도 잇몸뼈나 잇몸뿔이나 어떤 그런 데미지가 분명히 조금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을 때, 이대로 놔뒀을 때보다 훨씬 이게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을 경우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서 오래 쓰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네, 말씀하시죠. 다음 질문하고 연관이 돼 있는 네. 질문인데요. 치주 교정 후에도 재발 위험 있는지, 네. 그다음에 치료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이제 일단은 치주 교정이 모든 치주염 환자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네. 치주염이 있으시고 잘 회복되고 치태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도 치아의 이런 위치적인 한계 때문에 너무 관리가 힘들다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 이제 자리를 바로 잡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정이 완료되면 최소한 3개월 간격으로 치주 유지 관리 내원 약속을 잡아서 네. 필요한 부분 치주 치료, 뭐 간단하게는 부분 스케일링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최고의 제일 좋은 목표는 더 나빠지지 않는 그 잇몸을 유지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자주 오시면은 아마 이제 문제가 생겨도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점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주기를 6개월에 한 번 정도 뵙는데, 이제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기도 하고, 아주 이제 안정이 됐다면 1년에 한 번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미 앞니가 벌어지고 잇몸뼈가 줄어든 상태인데 치주 교정으로 심미적인 개선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앞니가 벌어지면 당연히 이제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딱 답변을 한 방향으로 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사실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괜찮은 건 아니고, 잇몸뼈가 너무 약해서 교정을 하는 게 오히려 치아의 수명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오히려 이가 더 많이 흔들어지게 될 것 같다 하면은 교정이 답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보철적으로 이를 뭐 이렇게 씌운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보철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나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정도 벌어진 게 앞니가 공간에 닿는 게 크게 무리가 없고 더 건강에 문제가 없겠다 할 때는 이제 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잇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50분이 됐어요. 저희 너무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말씀만 드린 것 같은데, 뭐 어떠셨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네. 한 시간이 그냥 없었던 시간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다음 기회에도 비욘디에서 불러주시면 또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